자, 이제 시작을 합시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웠었냐면, 우리가, 이게 왜냐면, 중2 때 배우고,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다시. 중2 2학년 2학기 1단원이었을 거예요. 아니다. 막단원인가? 막단원에 있나? 어쨌든 딱 한 단원 배워요. 뭘 배웠냐면, 순열이라는 걸 배우고 조합이라는 걸 배워요. 그때는 당연히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얘기를 해봅시다. 10명인 반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뽑습니다. 모두 몇 가지 경우가 생깁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명, 1, 2, 3, 4, 5, 6, 7, 8, 9, 10번 학생이 있고 반장, 부반장을 뽑아야 돼요. 뭐 당연히 반장하고 부반장은 다른 사람일 거고요. 그쵸? 네, 모두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90가지.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확통 얘기할 때 계산으로 얘기하지 말고 10 곱하기 9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왜냐면은 계산이 더 늘어졌을 때 암산이 안 되니까 식으로 얘기합시다. 10 곱하기 9예요. 이유는 뭡니까? 10명 중에 한 명은 뽑고 네. 한 명이 빠지니까. 네. 뭐 좋아요. 좋아요. 조금만 더 원론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고배 법칙인데 얘가 1번이 반장이 됐을 때 부반장이 되는 사람은 모두 몇 가지예요? 2, 3, 4, 5, 6, 7, 8, 9, 10, 9명이에요. 2번이 반장이 됐을 때 여기가 또 9명이에요. 3번이 부반장이어도 9명이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10가지 경우고 그리고 나서 부반장을 또 뽑을 때 9가지 경우니까 10 곱하기 9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합니다. 반장과 부반장과 총무 이렇게 3명을 만약에 투표로 뽑는다고 하면 얘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뭐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 10명 중에서 우리 반에 수학경시대회를 2명이 나가서 대표로 보기로 했어요. 자, 2명을 뽑을 거예요. 됐습니까? 수학경시대회에 나갈 2명. 얘하고 뭐가 다르죠? 이 상황하고 뭐가 다릅니까? 얘는 한 번에 2명. 그러면 뭐가 한 번에 2명? 얘는 한 번에 2명을 뽑는 거고 얘는 따로따로 뽑는 거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세요. 얘도 한 명씩 뽑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냥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뭐 사실은 사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얘는 동시에 어떤 애를 다 뽑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얘하고 얘는 2명을 뽑는데 2명이 다른 직위, 위치, 구분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냥 구분이 있다, 순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는 2명을 뽑는데 얘하고 얘가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1번이 반장이고 2번이 부반장인 거랑 2번이 반장이고 1번이 부반장인 경우가 이쪽의 입장에선 2가지로 서로 다른 경우인데 이쪽의 입장에선 결국은 1번하고 2번이 우리 반 대표로 나가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10 곱하기 9 이쪽에서 요 2가지 경우를 나눠요. 됐어요? 만약에 10명 중에 3대3 농구대회에 나가려고 3명을 뽑을 거예요. 자, 뽑는 경우 모두 몇 가지입니까? 10 곱하기 9 곱하기 8 나누기 몇으로 나눠야 돼요? 3이 아니죠. 왜냐면 1번, 2번, 3번이 반장, 부반장, 총무 1번, 3번, 2번, 2번, 1번, 3번, 2번, 3번, 1번, 3, 1, 2, 3, 2, 1 이게 다 다르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이 3명이 일렬로 줄을 서는 방법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2 곱하기 1이었던 거야. 됐어요? 우리는 얘를 조합이라고 얘기해요. 순서가 없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호가 나옵니다. 얘를 우리는 CPE, 퍼뮤테이션의 약자인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CPE야. 10명 중에 2명을 순서 있게 뽑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10 곱하기 9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10p3,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얘는 10C2라고 표현할 거예요. 10명 중에 2명을, 이게 컨비네이션의 약자인데 그냥 C, 초이스, 고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야, 10개 중에 2개 골라. 됐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셉니까? 이렇게 세요. 이렇게 세요. 이건 아마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나 얘기할 거예요. 얘는 10C3이에요. 됐어요? 자, 첫 번째로 중학교 때 구별하라고 하는 것. P 상황과 C 상황을 구별할 줄 아니? 순서 있게 뽑는 것과 순서 없게 뽑는 걸 구별할 줄 아니? 라고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거가 다예요. 됐어요? 그래 놓고 문제를 막 이상하게 만들어요. 지금 중학교 때 뭐 배웠냐면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카드가 9개 있는데 하나씩 뽑아서, 이거는 순서가 있죠. 왜냐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다 다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만약에 이때 이제 중학교에서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면 0부터 8까지 이제 0이 들어가면, 그쵸?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세요. 여기 0이 못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8가지. 그리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다시 8가지. 이런 거 배웠었어요, 중학교 때. 기억나시나요? 네. P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C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순열에 관한 얘기. 순열. 자, 근데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인데, 합의 법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봅시다. 제가 이제 매번 드는 예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학교 매점에는 음식류를 팔아요. 뭐 그냥 갈까요? 네, 이렇게 5가지 음식류를 팔고요. 음료류는 콜라, 사이다, 포도주스, 오렌지 주스, 네, 이렇게 4가지를 팝니다. 자, 우리가 음식류를 먹는 걸 사건 A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입니까? 음식류를 뭐 하나 먹을 거 5가지죠. 사건 B의 경우의 수는 모두 4가지입니다. 됐습니까? 자, 어떤 학생이 A 또는 B를 할 거예요. 여기서 또는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데 버스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고 지하철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이걸 동시에 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 또는이라는 표현은 그런 뜻이에요. 이 사건이 발생하면 이 사건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한 개밖에 못 먹는 거야. 자, 얘가 먹을 수 있는 건 모두 몇 가지? 9가지. 끝. 그쵸? 자, 곱의 법칙. A 그리고 B. A와 B가 동시에 또는 연속하여. 이게 지금 되게 표현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무조건 동시에라고 밖에 안 나왔어. 이 동시에라고 하면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동시에 이걸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야. 동시에, 여기는 지금 또는 연속하여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아주 좋은 표현이야. 두 사건이 다 발생하는 거지. 즉 음식류도 하나 고르고 음료류도 하나 고르는 거야. 이걸 꼭 동시에 고르지 않더라도 뭐 하나 고르고 뭐 하나 고를 수 있는 거지. 뭘 먼저 고를지는 모르지만. 오케이? 자, 저는 음식류 하나, 음료류 하나를 먹습니다. 모두 몇 가지가 발생해요? 음식도 하나 먹고 음료수도 하나 먹는다고, 세트로 먹는다고. 모두 몇 가지 경우가 있나요? 10가지. 와, 모두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20가지. 왜요? 5 곱하기 4. 치즈버거 콜라, 치즈버거 사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네, 이게 곱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합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합의 법칙. 지금 얘 또는 얘는 그냥 단순히 더하는 거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파리바게트 종합점에 갔더니 단팥빵, 치즈빵, 피자빵이 있어요. 이번에는 파리바게트 기름점에 갔더니 단팥빵하고 소보루빵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저는 A지점 또는 B지점에 가서 빵을 한 개 사 먹을 거예요. 자, 제가 먹을 수 있는 빵의 종류는 모두 몇 가지입니까? 역시 세 가지, 두 가지니까 다섯 가지 이렇게 얘기하려고 봤더니 역시 뭐야, 이거 단팥빵이고 똑같은 거잖아. 이거 네 가지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맞아요? 맞아요? 이거 네 가지예요. 답 네 가지예요. 이거 다섯 가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가지예요. 여기에는 단팥빵, 치즈, 피자빵이 있고 여기는 단팥빵과 소보루빵이 있잖아. 그러면 내가 파리바게트 가서 먹을 수 있는 빵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하면 다섯 가지라고 하면 이상하잖아. 네 가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합의 법칙에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M, N이면 더하라며. 됐어요? 여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면, 겹치는 경우가 있으면 빼주래요. 됐습니까? 네. 이걸 어디서 우리가 배웠냐면 이미 집합에서 배웠어요. A 합집합 B는 A의 경우의 수와 B의 경우의 수에서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빼주세요 라고 배웠거든요. 이 경우를 셀 때. 이게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솔직히 생각해봐. 얘가 많이 나오겠니? 겹치는 경우가 많이 나오겠니? 당연히 겹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쵸? 겹치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을 빼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단순하게 더한다라는 건 이거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걸 물어볼 일 없잖아. 됐어요? 사실은 이 합의 법칙을 배우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그럼 어떤 복잡한 상황이 있어. 이 경우의 수를 세려면 겹치지 않게 사건을 나눠서 이 사건이 몇 가지, 이 사건이 몇 가지, 이 사건이 몇 가지를 다 더해야 되는데 이걸 나눌 때 겹치지 않게 나눠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어쨌든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이번엔 곱의 법칙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해 볼게요. 얘를 왜 5 곱하기 4라고 얘기했었냐면, 얘를 골라도 음료가 4가지고 얘를 골라도 음료가 4가지고 얘를 골라도 4가지, 얘를 골라도 4가지, 얘를 골라도 4가지였어요. 그래서 5 곱하기 4죠. 만약에 음료를 먼저 고른다면 얘를 골라도 내가 5가지를 먹을 수 있죠. 얘를 골라도 5가지를 먹을 수 있죠. 자,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건 A와 사건 B에서 사건 A에서 뭘 고르든지 간에 B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B를 골라도 이게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떤 아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버거는 무조건 탄산이랑 먹지, 야씨 어떻게 버거를 주스랑 먹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20가지가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쵸?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건 A를 선택하는 것이 사건 B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몇 가지를 고를 때 그걸 뭘 고르든지 간에 뒤에 개수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됐어요? 만약에 영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못 곱하고 다 나눠야 돼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새끼가 만약에 버거를 먹는 경우, 버거를 안 먹는 경우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버거를 먹는 경우라면 2 곱하기 2, 왜냐면 버거가 2가지고 그때 먹을 수 있는 음료수는 콜라 사이다밖에 없어서. 만약에 버거를 안 먹는다면 김밥은 3가지고 이때 음료수는 4가지를 고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됐어요? 네, 경우의 수를 세는 아주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단순히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곱의 법칙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여기서 뭘 고르든지 간에 뒷사건의 영향, 개수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순열. 서로 다른 n개에서, 참고로 순열은 물건의 개수가 다 다른 데에서 n개를 뽑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물건이 같은 물건이 있다면 이건 좀 경우가 달라져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 있게 뽑는 거예요. 얘를 우리는 NPR 이렇게 얘기해요. 됐어요? NPR이라는 건 아까 10P3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가 뭐였었어요? 10 곱하기 뭐냐? 9 곱하기 8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얘를 이렇게 수식으로 쓰기가 그러니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10 팩토리얼이 뭔지는 알죠? 19, 87, 65, 4, 3, 1 여기에서 10-3 팩토리얼, 7 팩토리얼을 약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3개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n 팩토리얼에서 n-r 팩토리얼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됐어요? 네, 끝. 자, NPN은 n 팩토리얼을 말하는 거고요. 10명 중에 10명을 순서 있게 뽑으면, 즉 10명 중에 10명을 순서 있게 뽑는다라는 건 10명을 1, 2, 3, 4, 5, 6, 7, 8, 9, 10 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거는 그냥 10 팩토리얼이고요. NP0은 1이고 0 팩토리얼은 1이다 라고 그냥 가정하고 그냥 쓸 겁니다. 그냥 알아놓으세요. 넘어갈게요. 자, 이웃하는 순열, 이웃하지 않는 순열, 뭐 이런 얘기들 중학교 때 배웠는데 나오면 다시 할 거고요. 자, 이제 예제 1번부터 갑시다. 0, 1, 2, 3, 4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만들어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래요. 뭐 너무 쉬운 얘기죠? 4 곱하기 4 곱하기 3. 맞아요, 책? 책이 틀려요? 여기잖아요. 예제 1. 어디 가요? 왜 책 안 펴요?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예제 1 시작하고 있잖아요. 따라와요. 됐어요? 됐어요? 두 번째,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겁니다. 자, 그냥 세우면 모두 몇 가지예요? 태연아,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 일렬로 세우세요. 모두 몇 가지예요? 7 팩토리얼이에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세우래요. 여학생끼리 붙어있지 않게.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문제를 바꿔볼게요. 여학생끼리 완전히 다 이웃하게, 셋이 뭉쳐있게 만들어 달래요. 이건 어떻게 해요? A, B, C를 하나로 보면서 요 여학생을 한 덩어리로 보고 A, B, C, D와 이 덩어리를 일렬로 배열할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일렬로 배열하면 모두 몇 가지? 5 팩토리얼. 됐어요? 그 중에 이 덩어리에 여학생 3명이 들어갈 거예요. 모두 몇 가지? 3 팩토리얼이죠. 그쵸? 여학생 3명이 일렬로 쓰는 거. 이걸 곱해야 됩니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남학생을 먼저 4명 배치할 거예요. 남학생을 먼저 4명 배치해요. 자, A, B, C, D 들어가세요. 모두 몇 가지? 4 팩토리얼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5칸 중에 하나씩 끼워 넣는 거예요. 야, A, 너 어디 갈래? 여기 하나야. 5가지. B는 4가지. C는 3가지. 참고로 얘가 5P3이에요. 근데 그냥 앞으로 P라는 기호보단 그냥 이렇게 쓸게요. 됐어요? 됐습니까? 네.
이게 이웃하지 않게 서는 경우의 수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고2 확률과 통계가 아니에요.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는. 여러분 셀에는 얘가 나와 있지도 않아요. 왜? 이거 중학교 때 고1 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얘도 역시요. 아직 고1 과정이에요. 넘어온 거 아닙니다. 자, 시그널. 여섯 개의 문자를 배열할 건데, 자, S가 맨 처음에 오고 L이 맨 뒤에 오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아씨, 근데 나머지 4개만 여기에 아무렇게나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4팩입니다. 끝. 됐어요? 2번 S와 L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오게 만들어 달래요. 자,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조금 쉽게 생각하면, 조금 그 초등학생식으로 원시적으로 생각하면, 야, S와 L 사이에 두 개가 오면 S하고 L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세 가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S하고 L이 SL일 수도 있고 LS일 수도 있어요. 됐어요? 됐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에다가 S하고 L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칠게요. 됐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저는 이 방법보다 이 문제가 더 복잡해졌을 때를 대비해서 문자열을 하나 세팅하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S하고 L 사이에 두 개가 문자가 오는 이 덩어리를 먼저 세팅하세요. 즉, 첫 번째, 야, 여기하고 여기는 S하고 L이 와야 돼. 두 가지.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뭐 S하고 L이 왔다고 칩시다. 야, I, G, N, A, 니네 여기하고 여기 두 명이 와야 되거든. 야, 여기 누구 올래? 4가지. 여기 3가지. 됐습니까? 그러면 S하고 L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이 덩어리가 먼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남는 놈 2개가 더 있죠. 이 덩어리와 얘와 얘를 일렬로 배열할 거예요. 곱하기 3팩. 네.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어요. 됐습니까? 아까 이 답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4 곱하기 3팩이 4팩이고요. 2 곱하기 3, 6 곱하기 4팩. 6 곱하기 4팩 똑같죠? 됐습니까? 네. 어떤 방법으로 생각해도 좋은데 문제가 복잡해졌을 때를 대비해서 이 아이디어도 조금 알아놔야 됩니다. 자, 3번째.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 자, 이 경우를 구해달라는 거죠. 그쵸? 맞습니까? 네. 얘는 어떻게 구할 거예요? 진짜로 이걸 구할 건가요? 그러면요.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뺄 거예요. 전체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라는 건 양쪽이 둘 다 모음이거나 모음 자음이거나 자음 이 경우를 구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 3가지를 따로따로 구해도 되는데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지면 더 어렵거든요. 그냥 자음 자음이 오는 경우를 뺄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모음은 I하고 A 2개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먼저 가장 빠르게 푸는 답안. 자, 전체는 6팩일 거고요.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 자음 4개입니다. 4 곱하기 3. 네, 이게 답이에요. 됐어요? 참고로 이거 계산하는 법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게 옛날에 고1을 나랑 들었으면 이거 설명을 들었을 텐데,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팩이고요. 얘랑 지금 맞춰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4 곱하기 3 곱하기 4팩이에요. 즉 30 곱하기 4팩이고요. 12 곱하기 4팩이에요. 그러면 30 빼기 12 하면은 얼마예요? 18 곱하기 4팩이에요. 됐어요? 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정말 6팩을 다 계산하면 6팩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8팩, 9팩 나오면 계산할 수가 없어요. 됐어요? 자, 답은 얘예요. 참고로 4팩은 24입니다. 18 곱하기 24를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진짜로 그냥 시키는 대로 구해볼게요. 양쪽 끝에 자 모음이 오는 경우 자 IA가 여기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 곱하기 4팩 됐어요? 자 이번엔 이쪽에 모음 이쪽에 자음이 오는 경우 자 이쪽에 모음 오는 경우 두 가지 이쪽에 자음 오는 경우 네 가지 그러면 여기 모음 여기 자음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4팩 여기는 4 곱하기 2 곱하기 4팩 따라서 얘는 2 곱하기 4팩 더하기 8 곱하기 4팩 더하기 8 곱하기 4팩이니까 이거 더하면 18 곱하기 4팩 똑같죠? 됐습니까? 이거 계산하는 법까지 알려주려고 지금 일부러 이렇게 나눠서 구해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왜냐면 전체가 지금은 4가지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전체가 8가지가 되면 7개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되게 힘들겠죠, 당연히.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1에서 배웠던 걸 복습한 겁니다.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얘기 또 할 거예요. 네. 여기까지 풀어보세요.